샤프란, 이영희. 미정이 말했다. 부부간에 풀지 못한 오해나 의심 같은 작은 앙금이 확대 재생산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더라고. 요즘 돌싱녀가 대세야. 나는 그때 위로할 수도 잘했다고 할 수도 없어서 다소 무책임한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다. 그랬는데 화분에서 반쯤 내민 샤프란 꽃봉오리를 보면서 생뚱맞게 왜 오래전 사려 깊지 못하고 황당했던 터키 여행이 떠오른 걸까. 어쩌면 미정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멀쩡한 남편과 소영을 오해한 자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내 남편이 속 좁고 옹졸한 남자였더라면 미정의 전처를 밟지 않았을지 모골이 송연해질 일이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타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온 생각이 났다. 편리하지만 멍해라는 잠재의식이 있어서인지 스마트폰을 자주 빠뜨리곤 한다. 남편이 올 때 몇 시 차를 탔는지 연락하라며 자기 휴대폰을 얼른 내준다. 늘 반듯하고 세심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부르곤 한다. 오늘도 출근이나 하라고 극구 사양했지만 버스 터미널까지 마님을 모시겠다라며 굳이 차를 몰고 나섰다. 오른쪽 눈에 핏발이 서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과에 갔더니 황반에 주름이 생겼다고 수술을 권했다. 수술 후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약을 주지만 아직 망막에 붓기가 있다고 한다. 몸에 다른 이상이 있나 싶어 분당의 눈 전문 한의원을 찾게 되었다.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선지 2층 병원의 좁은 장소엔 늘 대기 환자가 많았다. 1시간여 기다린 끝에 진료를 마치고 난 후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탔다. 남편에게 출발 시간을 알리려고 스마트폰을 보니 장소영이란 이름이 올라와 있다. 아니, 제부도로 간 뒤 소식도 없던 소영이가 남편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는 말인가? 도깨비 씨나라 까먹는 이런 일이? 눈앞이 캄캄해지며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주워 급하게 문자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존댓말을 쓴 문자 내용으로 보아서 교대 동기 소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죄 짓고는 못 산다고 20년 전의 일이 사진을 보듯 선명히 떠올랐다. 소영이는 제부도에서 우리 교대로 유학을 온 여학생이었다. 가녀린 몸매에 똑 떨어지는 이목구비, 웃을 때 보조개까지 파여 남학생들 눈끌기 좋을 만큼 예쁘장했다. 그래서인지 화단에 번그른 꽃 같다며 남학생들이 많이 따라다녔다. 그때 교정에는 언 땅에 엎드렸던 보라색 꽃이 새침한 얼굴을 쳐들었는데 여자인 내가 보아도 소영이가 그렇게 보여 크로커스라는 꽃 이름을 짐짓 무시했다. 사실 나는 가장 형편 때문에 교대에 진학할 처지가 못 되었다. 그 시절 다 가난했지만 남녀 선호 사상이 남아있는 시골의 5남 3녀 중 둘째였다. 보내주기만 하면 등록금 등 일체를 장학금으로 해결한다고 큰소리 쳤으니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오직 학점 잘 받아 장학금 받고 졸업과 동시에 발령받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래도 늘 제잘거리는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인 그가 가끔 눈에 들어왔다. 그 무리에는 늘 소영도 보였는데 그때마다 잠깐씩 울렁증을 앓았다. 황족이나 올로원 가문 출신이 아닌 로마 최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인공호수 자리에
거대한 원형극장을 착공했다. 신분이 낮은 자신을 인정한 시민들에게 헌정하기 위한 것이다. 옆에 있던 높이 35m나 되는 네로 황제의 거대한 황금 동상 콜로수스는 헐지 않고 얼굴을 태양신으로 바꾼 채 세워두었다. 이 원형극장은 중세에 콜로세움으로 불렸는데 이 명칭은 콜로수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수업이 끝난 직후였다. 남석현이 섬 출신의 소영을 가리키며 그러면 제부도에서 온 소영이가 딱 콜로세움이네 라고 한 것이 그녀의 애칭이 되었다. 내 기억으론 혼자 섬에서 육지로 온 까무잡잡하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로 빛이 난다고 붙여진 애칭일 것이다. 콜로세움은 신분이 낮은 자신을 인정한 시민들에게 황제가 헌정한 것인데 신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제부도에서 공수해왔다고 붙인 애칭인지 과묵한 남석현이 저렇게 엉뚱한 데가 있나 싶으면서도 괜스레 짜증이 났었다. 남편은 지금도 체격 좋고 인물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때는 젊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입학식 날 그와 처음 마주치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남자가 교대에 어떻게 왔나 한 번 더 쳐다봤다. 그러나 그때 내게는 이성규제 따위는 사치스러운 일이었으므로 관심을 접었는데 그는 장소영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지독한 공부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며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금요일이었다. 소영이가 이번 토요일에 석현 씨랑 제부도에 놀러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소영이가 이번 토요일에 석현 씨랑 제부도에 놀러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석현 씨와 사귀고 있는데 그래도 좁은 제부도에 남자랑 둘만 갈 수 없으니 동행해 달라고 했다. 갑자기 내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사귄다고? 관심을 접었노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쩌다 눈이 마주친 그가 씩 웃을 때면 묘한 매력에 지남철같이 끌려갔다. 내 마음속에 석현 씨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소영이가 그와 사귀고 있었다니 크로커스 같은 여자를 콜로세움이니 하며 말도 안 되는 작업을 걸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에 대한 관심을 접었다는 건 포기나 단념이 아니다. 단지 내게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소영이와 사귀고 있었다니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 소영의 말을 듣고 나니 혼자 먹으려고 감추어 두었던 맛있는 과자를 빼앗긴 듯한 억울한 심정이 되었다. 더 이상 소영이와 석현 씨의 관계가 진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대뜸 제부도에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했다. 나는 좀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를 이리저리 쥐어짰다. 소영이가 예약한 제부도 최고의 횟집에서 늦은 저녁으로 포식하고 차를 마시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소영이 동생이 찾아왔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기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보라고 했더니 소영이가 계산을 한 후 나갔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석현 씨와 맥주 한 잔 더 하며 시간을 끌어볼 작정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돕는 것 같았다. 제부도에서는 하루에 한 번 왕래하는 배를 놓치면 꼼짝없이 하루를 더 섬에서 묵어야 한다. 시간을 끌어 배를 못 타게 되면 석현 씨를 붙잡을 기회가 생길 것이다. 소영이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사랑의 목숨 거는 사람도 숱하다. 다만 기회를 미뤘을 뿐 그를 좋아한 건 내가 먼저였으니까. 이 기회도
소영이 자매가 만든 것이지 내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니까. 비록 잔머리를 굴린 것이지만 시는 내 편이었다. 흔히 남자들을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고 여자들을 관계 지향적이라 한다. 그 당시 나는 남자들보다 더 목표 지향적이었다. 포획물을 발견하고 집중하여 먹이를 낚아채는 매의 눈을 한 것이 바로 그 당시 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교생 실습을 받았어도 도덕심보다 승리욕이랄까 도전정신이 더 강했다. 다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으니 맹랑한 처녀임이 틀림없었다. 졸업 후 나는 석현 씨와 결혼했다. 소영은 내게 무서운 배신자라는 비난과 함께 눈물을 보였지만 고향 제부도로 돌아간 후 아직까지 소식을 모른다. 의무연한 근무 때문에 가까이에서 근무했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귀를 막고 살아온 탓인지 동기생 누구도 내게 소영이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설령 했어도 듣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젠 내 남편이 된 석현 씨. 그이도 소영의 소식을 모르려니 했다. 아니 그녀와 사귀던 옛일조차 까맣게 잊고 있으려니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당시에는 나보다 예쁘고 잘 사는 그녀를 따돌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석현 씨와 결혼했다는 게 내 자존감을 한껏 키웠다. 인간의 양심이나 선함은 개나 먹으라고 던져버린 거나 진비 없었다. 손이 귀한 집에 자기를 쏙 빼닮은 이세가 태어나자 남편은 아들 바보가 되었다. 나도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의식적으로 그녀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 장소영이 남편의 전화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이름은 물론 전화통화와 통화기로 송수신 문자까지 내가 긴장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일 터다. 내 인생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다면 친구의 애인을 빼앗은 그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싶었는데 버스가 청주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며 너스레를 떨었을 텐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입을 다물었다. 오늘 원장이 뭐래요? 좋아졌대?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 같아서는 언제부터 장소영과 연락하며 지내느냐고 직격탄을 날리고 싶었다. 열정으로 들끓던 떳떳하지 못한 그 시절을 서랍 속에 봉인해주고 암묵적으로 입 밖에 내어본 적이 없다. 괜스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스마트폰을 돌려주었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석현, 소영과 사귀고 있던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갖은 수단을 다 썼다. 그래서 무서운 배신자라는 소영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제 그 비난을 남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세상엔 동명이인도 많고 설령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도 그걸 굳이 불륜이나 배신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태클을 걸은 것도 내가 먼저고 위장술이랄지 술수를 쓴 것도 나였으니까.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며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둘의 침묵이 답답해 라디오를 틀었다. 그때 라디오 멘트에서 넌센스 퀴즈라며 전화로 건물을 세우는 것은 하고 문제를 내니 재빠른 청취자가 콜로세움 하고 말하자
딩동댕 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콜로세움을 콜로 세움으로 해석한 넌센스 퀴즈라는 것을 알았다. 콜로세움이라는 어휘만으로도 움찔해서 황급히 라디오를 껐다. 누군가가 내 20년 전부터 현미경으로 토파보는 것 같아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그래도 한 자락 양심이 있는지 차차 알아보자고 애써 자신을 다독이는 두 얼굴의 여자가 나다. 여행 좋아하는 남편이 터키를 가자고 했다. 나는 올 것이 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웬 터키? 라며 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눈 때문에 병원도 가야 하고 어머니한테는 무엇라 하느냐며 우리만 갈 수 없지 않느냐고 핑계를 댄 후 혼자 다녀오라고 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하지만 그때 딴 주머니를 찬 재혼녀처럼 나는 앙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분명 혼자 가라고 하면 전화 속의 그녀 장소영과 동행할지도 모른다고. 우리의 젊은 시절 그 지우고 싶은 흔적을 공공연히 드러낼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나 혼자 확인해 지워야 한다. 말하자면 나는 주범이고 남편은 공범이 되어 이룬 행복한 이 가정이 다 나의 이런 내조덕이 아니겠냐고 정당화까지 하면서 말이다. 오랜 세월 가정에 충실한 남편으로 살아왔다고 그 일을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닌지, 남편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무같이 뿌리 내렸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난파선을 흔드는 태풍의 눈같이 심호흡이 빨라졌다. 스스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행을 계획하는데 마침 남편이 떠나는 날 터키행 여행객을 모집한다는 문자가 들어왔다. 좌석을 채워서 가려고 부족한 인원을 모집 중이라 여행비도 남편이 지불한 경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 타임에 네 생각을 알고?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준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동명이인 장소행일 것이라고 단정을 내렸는데 하필 그 문자가 조금은 망설이던 나를 다시 부추겼다. 이지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지금같이 믿고 살아. 그러면 마음속에 다른 이지은이 20년이면 바위도 모양이 변하는데 첫사랑이 그립지 않겠어? 미정이같이 되지 말고 떡잎을 쳐내. 라고 속삭였다. 일단 일을 저질러야 한다. 평소에 터키 한 번 같이 가자고 하던 미정이한테 전화했다. 미정이는 혼자 살아서 걸리는 게 없고 남편과 안면도 없으니 안성맞춤이다. 갑자기 어쩐 일이냐고 하면서도 좋다고 흔쾌히 대답한다. 앞뒤 치지 않고 행동대원처럼 당장 2명 신청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아껴두었던 상품권을 꺼내 백화점으로 직행했다. 중세 공주의 머리 같은 길이가 제법 긴 가발이 눈에 띄었다. 짧은 쇼트커트에 얹어보니 잘 어울리고 언뜻 보니 처녀적 이미지가 보였다. 과감하게 그것을 먼저 사고 여행에 필요한 옷도 샀다. 솔직히 변장을 위한 것이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자 내가 미친 것 아닌가 싶었다. 이지은, 지금 소설 쓰니? 모두 반품하고 없던 일로 하자. 터덜터덜 차고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미정이가 간다고 해서 일단 일을 저질렀지만 단순 관광이 아니고 내가 터키 가려는 진짜 이유를 미정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미정의 상처를 더 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무엇라 할지.
내 생각만 하고 미정을 끌어들인 것은 아닌지 하는 후회가 일었다. 그래도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녀의 동의를 구하는 게 친구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미정을 만나 머뭇머뭇하며 터키 가려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니 내가 오해하는 것이라고 너도 내 꼴 될 거냐고 펄쩍 뛴다. 미정은 내가 결혼한 과정을 자세히 모른다. 모두 생략하고 장소영이란 여자를 애초에 교통정리하려 한다는 명분 아닌 명분을 내세웠다. 네 남편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착하고 충실한 데다 한눈 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미정은 나를 통해 아는 남편을 두둔했다. 하긴 친정에서도 남서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해온 사람이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정은 과거가 떠올라선지 인상을 찌푸리고 가만히 한숨만 내쉰다. 부부간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후회를 하고 있으리라. 가보고 싶던 터키지만 그런 기분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느냐며 위약금 물고 취소하자고 미정이 돌변했다. 이런 때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한다. 늘 터키가 여행 영순이라고 했고 착한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대해 미안해하고 배려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 미정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교사 커플로 축복받으며 결혼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이 한눈을 팔아서 파경을 맞았다고 한다. 그것도 같은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온 어린 여자와 소문이 파다했다. 좁은 바닥이라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아이도 없으니 헤어지라 하셨다고 한다.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기회를 한 번 더 줄 것을 배신감에 떨며 이혼하고 이곳으로 타도 전출을 했단다. 그날 힘없이 들어간 미정이가 얼마나 생각에 되새김질을 하고 났는지 전화를 해왔다. 지난번에 같이 본 영화에 너무 심취한 것 아니냐며 웃는다. 그런가? 너무 심각할 것 없어. 여차하면 나도 그 남자 물리고 너랑 여행이나 다니지 뭐. 나 아직 괜찮지 않냐? 나는 짐짓 대범한 척 너스레를 떨었다. 퍽이나 그렇겠다. 다 이혼해도 지훈이 너는 이혼 못할 거다. 아이들한테 올인한다고 직장도 그만둔 사람이. 하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가 부러워. 막상 사표를 내고 나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괜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말도 있고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다. 갈팡질팡 수시로 마음이 널뛰게 한다. 미정에게 2명의 여행비까지 다 송금했으니 이참에 터키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일부러 단순하게 합리화를 강요했다. 남편의 실수를 눈감아주지 못해 결국 이혼까지 한 미정이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리라 믿으면서 이내 부탁을 해버렸다. 오늘부터 내 이름이 여권 확인할 때든 꼭 필요할 때만 이지훈이고 다른 때는 이정은이다. 8박 10일 동안 남석현과 거리를 두어야 해. 비행기 좌석은 떨어져 있으니 버스도 남편이 앞에 타면 우리는 맨 뒤에 타야지. 나는 마스크를 쓸 것이니 나 대신 말하고 남들이 물으면 친구의 감기가 심해져서 포기할까 하다가 같이 왔다고 해. 스릴러 영화 찍는 감독처럼 주문했다. 감기가 아니라도 요즘은 마스크를 많이 쓰니 마스크 착용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고 출국하는 날이 되었다. 그날 아침 남편한테 구순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둘러댔다. 혼자 가는 게 미안해서인지 알아서 갈 테니 걱정 말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달려오겠다고 한다. 다행히 남편이 일찍 떠났다. 준비된 새 옷에 선글라스, 가발을 쓰고 거울을 보니 내가 봐도 낯설다. 강 큰 여자가 거울 속에서 앙큼한 고양이상을 하고 있다. 감쪽 같아서 한겨울이었으면 변장하기 더 좋았을 텐데 하던 마음이 사라졌다. 나르시시즘이 왕림하셨는지 아직은 쓸만하다는 자기애가 발동한다. 인천공항 M 카운터 미팅 장소에서 만난 미정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내가 아닌 줄 알았다며 짐짓 놀라워한다. 역시 여자와 집은 꾸밀 나름이야 라고 해서 안심이 되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갔는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마스크를 꺼내니 지금도 충분하게 딴 사람 같다고 미정이 말한다. 평소에도 몸이 가벼운 미정은 여행사 직원한테 이지윤과 서미정이 왔다는 것을 얼른 알렸다. 드디어 남편이 나타났는데 주위에 여자가 보이지 않아 역시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은 게 마음이 조금 놓였다. 아직 100% 신뢰를 갖지 못하니 미정에게 저 남자가 내 남편 남석현이라고 존재를 알려주었다. 캐리어 붙일 때도 많이 떨어진 뒤에서 체크하고 공항을 나갈 때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 맨 뒤에 섰다. 선두로 나가는 남편과는 자연스레 거리가 떨어졌다. 꼬리가 잘린 도마뱀처럼 검색대를 통과해서 탑승했다. 일행이 28명이나 되어 남편의 정수리가 드러난 뒷머리가 앞에 보인다. 화장실이 가까우니 부딪힐 염려도 없다. 막상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가위가 눌리는 것 같다. 강한 부정으로 머리를 흔들어 본다. 이 비행기가 이대로 구름 속에 쌓인 채 보쌈에 가듯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 12시간의 지루한 뒤척임 끝에 마침내 이스탄불 공항에 착륙했다. 로테 관광이란 빨간 글씨에 피켓을 든 현지 가이드가 28명 체크를 한다. 남석현을 먼저 호명하는데 또 담배를 피우러 갔는지 일행이 화장실 갔다고 한다. 이지윤을 호명하면 남편 귀에 들릴까봐 한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남편 습관 중에서 담배 피우는 것 하나가 늘 못마땅했는데 오늘은 그 덕을 보는 것 같다. 미정은 가이드한테 다가가서 친구 이름이 여권에 이지윤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정은으로 개명했다. 여행 중 꼭 이정은으로 불러주면 고맙겠다고 단단히 부탁한다. 가이드한테 초콜릿을 건네며 다음부터 롯데관광으로 쓰라고 친절하게 지적질까지 한다. 괴테, 로테, 단테가 다 돌림자 아니에요? 라며 가이드가 씩 웃는다. 현지 가이드는 발음이 좀 부자연스럽고 덩치가 크다. 선텐을 한 듯 구릿빛이어서 그곳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머 감각을 보니 한국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반가웠다. 롯데라는 회사 그룹 명칭은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신격호 회장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 속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왔다는 일화가 떠올랐다. 거의 부부가 같이 왔고 모녀가 온 커플이 한 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커플이 한 팀이다. 40대 초반의 미정과 나, 그리고 남편 말고 혼자 온 남자가 하나 더 있었다. 남편이 따라와서 동행한다면 혼자 온 여자가 있어야 하는데 예상이 철저히 빗나갔다. 내가 멋에 홀린 것 같으면서 역시 범생이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지 하는 안도의 숨이 쉬어졌다. 전날은 이렇게 일행을 확인하고 숙소에 짐을 푸는 것으로 지나갔다.
남편한테서 잘 도착했다는 전화가 와서 움찔했다. 옆에서 하는 것처럼 잘 들린다며 너무 잘 들린다고 하기에 요즘은 4G 시대라 그럴 것이라고 능청을 떨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전화 안 해도 잘 있는 줄 알라고 한다. 걱정 말고 전화비 아끼라고 맞장구를 쳤다. 장소영이라는 이름만으로 내가 오해했지 생각하니 가슴에서 돌 하나를 내려놓은 듯 조금은 가볍다. 살면서 아직 크게 실패한 경험이 없어서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남편도 나의 이런 성격을 장점이라 하면서 아무리 AB형이라고 해도 불가사의하다고 했었다. 감탄사조차 사라지게 한다는 카파도키아, 터키 여행의 하이라이트라는 열기구 투어를 해도 짜릿하지 않다. 기이한 파샤바 계곡은 가짜를 얼마나 진짜같이 만드는지 황구렁이 술을 다 먹고 술을 다시 붓다 보니 모형이라던 이야기를 떠올릴 뿐이다. 짐짓 돌덩이를 내려놓았다고 하면서도 순수 관광객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네 번째 날, 세계 9대 불가사의라는 지하도시 데링쿠유 마을 관광을 가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이드가 2000여 년 전에 만든 것으로 지하 8층까지 발굴했다고 한다. 지하도시의 최대 길이가 120m라고 부언했다. 좁은 지하 갱도여선지 불빛을 밟고 내려가는데 무릎이 접히는 줄 알았다. 이슬람의 탄압을 피해 쫓겨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기거한 공간이라는데 환기창과 화장실까지 있어서 놀라웠다. 가이드가 마치 대형 맷돌 한 짝을 세워놓은 것 같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바위를 가리킨다. 최첨단 방어벽은 원형 돌문입니다. 발각되었을 때 통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문이죠. 라고 한다. 그때 미정이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며 가운데 뚫린 구멍에 머리를 넣어보라고 했다. 가발 정수리의 핀이 어디에 걸렸는지 딸려 올라가는 느낌이다. 갑자기 아악 하는 소리가 튀어나오자 옆에 남자가 왜 그러냐며 다가온다. 목소리가 하필 남편인 것 같아 고개를 더 수그리고 머리를 바짝 움켜쥐어 봤다. 한쪽으로 가발이 쏠리며 속에 커트머리가 드러난 것 같다. 어두워서 다행이라던 미정이 더 놀랐나 보다. 미정이 남편을 밀어내며 비키라고 하자 민망한 듯 물러선다. 어두운 데다 가발이 벗겨지지 않았으니 설마 나인 줄은 몰랐겠지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원형 돌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망신을 당할 뻔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깊이 들어와 산소가 부족해서인지 당황해서 갑자기 숨이 차오르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남편이 30대 후반의 여성 2명 팀과 자주 어울린다 싶었는데 실크 스카프를 파는 가게에서 단발머리 여자에게 다가간다. 단발머리 여자가 고른 스카프를 남편이 본다. 소영 씨, 어제 거금 주고 산 터키서 팔찌를 잃어버렸다면서요. 팔찌 대신 스카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더 좋은 곳으로 골라요. 무얼 걸쳐도 소영 씨는 예쁘지만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요. 라고 하니까 단발머리가 마지못한 듯 다른 것을 고른다. 긴 머플러를 두르고 거울을 보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보았다.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이름을 본 소영이란 여자구나 싶었다. 오뚝한 콧날에 새하얀 피부로 남의 남편을 유혹하다니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다. 소영의 애인을 가로챈 엇보려니 생각해도 열불이 났다. 긴 목에 남편이 사준 스카프를 두르는 것을 본 미정이 더 안절부절 못한다. 인연이란 참 불가사의하다.
한소영이는 내게 애인을 빼앗겼는데 그녀가 아닌 다른 소영이가 그 자리에 있다니. 죄지지 말라며 장독대에서 비손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내가 지은 죄는 내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업보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벌을 받게 되다니 무서운 일이다. 신은 문 하나를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다. 이튿날 해변을 산책하자는 미정과 새벽에 같이 나갔는데 남편이 그녀와 같이 저 앞에서 걸어온다. 좀 떨어져 걷던 여자가 인사를 하며 다가오는데 남편이 그녀를 부르며 제지한다. 무의식적으로 모자를 잡아당겼다. 새벽이라 선글라스를 안 썼지만 마스크를 쓰고 나와 다행이다. 여자 둘이 같이 왔으니 설마 두 남녀가 동침을 했을 리는 없고 늦잠 자는 한 여자를 따돌리고 남녀가 산책을 나온 것 같다. 그런데도 계절이 온도를 배반했는지 다리가 땅에 얼어붙은 듯 했다. 그들이 숙소로 간 뒤에야 사진을 찍어둘 걸 하고 후회했다. 저녁에 가이드가 방 키를 둘 때 그 여자들이 묵는 방 호수를 알아두었다. 밤 10시가 넘자 미정이한테 일부러 그 여자들 방을 두드려 상비약 좀 얻어오라 시켰다. 다 준비해 왔는데 염탐을 시킨 것이다. 여자 둘이 다 있더라고 했다. 산악회? 아니면 골프 동호회? 초등학교 동창인가? 수만 가지 상상이 다 된다. 내 기억으론 남편이 동창 장소영 말고는 깊이 사귀었던 여자가 없는 줄 아는데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것인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며 의부증을 보이던 여자들을 무시했는데 지금 내 꼴이 그렇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한다. 아무리 미정이가 입이 무거운 친구라 해도 괜스레 동행해서 부부만의 문제를 노출시켰나 싶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문틈으로 부유한 동살이 들어올 때까지 혼란스러워 잠을 설쳤다. 갯볼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처지는데 이대로 무시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샤프란 볼루로 갔다. 샤프란이 봄에 피는 크로커스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다. 색색이 양털로 짠 실타래 앞에서 점원이 황금색이나 자주색 천연염색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니 단발머리 그녀가 샤프란이라고 답을 한다. 어떻게 코리안이 샤프란을 아느냐고 놀란다. 그녀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라고 했다. 꽃에 독성이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는 절제의 꽃말을 가진 샤프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필명이 샤프란이에요. 그래, 독성이 있으니 남편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절제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건지 헷갈리지만 다 믿고 싶으니 아직 남편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싶었다. 시간이란 놈은 참 묘하다. 내가 언짢아도 내가 슬퍼도 시침 뚝 떼고 앞으로만 가서 귀국하는 날이 되었다. 남편한테 들키지 않고 단발머리 그녀의 신경 쓰느라 다른 일행들과 별로 대화하지 못했음이 아쉬웠다. 여기서 처음 본 붉은 아카시아 꽃도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고 불순하게 보였다. 평온한 마음으로 경치를 바라보았으면 더 아름답게 보였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멋에 미친 듯 달려왔다가 귀소 본능으로 돌아가는 쳇바퀴 여행이 된 것 같다. 짧은 봄방학에 동행해준 미정이가 새삼 고맙게 여겨졌다.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올 때보다 2시간이 줄어든 비행기 시간이지만 10시간 내내 고민이 된다. 미정이 말처럼 고민은 이지윤과 어울리지 않는데
어둠을 떨치고 바다를 붉게 적시며 솟아오르는 태양은 열기구를 타고 상공에서 보던 일출과 또 다르게 장엄하다. 일출도 다름없다는 것에 안도감이 일면서 동시에 배신감이 든다. 잡상이니 모르는지 방문하는 심정으로 집에 도착해서 거실 탁자에 가발을 올려놓았다. 급히 샤워를 마치고 났는데 남편이 아닌 장소영의 긴 문자가 들어왔다. 존경하는 선배님, 저 장소영입니다. 잘 도착하셨죠? 먼저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고 지하도시 관광 후에는 모르는 척하라는 남 사장님 부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도시에서 남 사장님이 이상히 여겨 가이드에게 확인하고 더 일찍 알아보지 못했음을 자책했습니다. 여행 중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덤덤한 척하며 질투를 유발하는 방법을 쓴 거죠. 제게 스카프도 일부러 사주시고 안탈리아 해변도 새벽에 걸은 것입니다. 저 제2여고의 선배님 두의 후배로 같이 간부 훈련을 받았어요. 졸업하고 제가 외국에 나가 있다가 오래 사귄 남편과 얼마 전 늦게 결혼해 신혼입니다. 남편은 치과 의사이고 저는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 사장님도 가신다고 해서 연락했는데 나중에 선배님 오신 것을 알고 프로젝트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남 사장님이랑 선배님이 부부인 줄 몰랐는데 터키에서 부부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남 사장님은 남편 선배로 골프 모임에서 가끔 뵈었죠. 지금 남 사장님하고 친구와 인천공항 제2청사의 커피숍에 있어요. 선배님 질투를 최고로 끌어올려야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거라 웃으십니다. 젊은이들 같이 참 재미있게 사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콤달콤한 사랑차를 같이 마시듯 권태기 없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남 사장님은 교직에 계셨기 때문인지 사업하시는 분 같지 않게 자상하고 유머 감각도 탁월하세요. 이번 주말이 저희 제2여고 동문회 날이네요. 선배님께 그때 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너그럽게 관용해 주시고 여전히 부러운 선배님으로 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샤프란 장소영 드림. 스마트폰을 보며 볼에 댄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무리 세상이 넓고도 좁다 하지만 후배한테 이 무슨 망신인지. 더군다나 남편이 알고도 묵인했다니 역시 헛똑똑이 이지훈이다. 과거에 지은 죄를 참회하기는커녕 아무 죄 없는 교대 동기 장소영 그녀를 의심한 것은 또 무엇인지. 내가 이리 가증스러운 인간이었던가? 운동회 줄다리기 할 때 우리 팀 힘이 달려서 줄줄이 끌려갈 때에 이지훈이 보인다. KO패를 당하여 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대책 없는 이정은이 보인다. 이지훈이고 이정은이고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출발 전 막 피기 시작한 샤프란이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이 아닌 내가 처음부터 샤프란에 홀린 것일까? 그것은 20여 년 전 내가 애써 무시한 교정에 피었던 크로커스였는데 절제의 꽃말을 차용했는지 샤프란이란 섬유유연제가 시중에 나와 있다. 빨래할 때 세제는 알칼리로 음이온을 띠는데 섬유유연제 샤프란은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흡착시켜 중화시킴으로써 정전기를 방지하고 옷감을 부드럽게 한다. 신기루같이 나타난 샤프란 그녀가 그런 역할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염치 없는 희망이 삐죽 올라온다. 원인 제공을 당신이 했으니 뻔뻔스레 퉁 치자고 할지 뒤엉킨 실타래로 안절부절 못하는데 현관 도우록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장소영이란 이름에 정신이 나가서 멀쩡한 사람을 의심하고 미행했으니 부끄럽고 쑥스럽다.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볼지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데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그가 와락 끌어안는다. 당신이 질투하는 게 너무 좋더라. 삶의 활력소가 생긴 것 같아.